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9천여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인물록 내지 독립운동사 총남의 머리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는 미래 역사의 좌우명이 되기에 비록 암울했을지라도 우리는 지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오늘은 2003년 광복절에 저음하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이신 김삼열 선생님을 모시고 해이해진 우리의 역사의식을 한번 성찰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부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은 현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이신데 네. 그 단체는 광복회와 어떻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광복회는 독립운동 후손 중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가 벌써 50년이 됐고 독립운동을 일어난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그러니까 국가 법에 해방 전에 돌아가신 후손에 대해서는 손자까지 연금을 주고 해방 후에 돌아가면 아들까지 준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손자 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천여 명이 그 포상을 받았지만 현재 한 5천여 명 연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독립유공자들이요.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광복회고요. 저희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내지는 건국훈장 대통령 표상을 받은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가입하는 단체이고 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장남이면 장남 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유족회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손자든 모두가 독립운동한 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을 통괄해서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크게 보았을 때 사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독립유공자의 유언을 받드는 그런 책임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여러 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목소리도 내고 또 이제 크게는 우리가 국민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요 민족의 미래가 좀 잘 보일 거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럼 요새는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시민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거와는 시민운동의 방향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국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따지고 보자면 독립유공자란 일제시절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민족이란 이름의 재단에 바치신 분들인데 유족회란 그 후손들이고요.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 유족회의 실태랄까 그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요. 네. 사실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을 때 무슨 나라가 있어서 연금을 주고 월급 주고 총 주면서 나가 싸웠던 게 아니고 그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랬을 때 선각자들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가산, 처자권속마저 전부 버렸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도 살아가려니까 그런 독립유공자하고 가까이 하면 그 집안까지 몰라 그러니까 전부 좀 정말 찾아가면 집안을 위해서 좀 찾아오지 말아 주게라고 부탁을 하고 얼마의 돈을 주고 결별하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처자 그 식솔들을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자식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전부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묻혀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지랭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하니까 그 사람들 또 배울 수가 없으니까 3대, 4대 배우지 못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배우지 못하면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주 묘하게도 제가 유족회 회장을 벌써 10여 년을 했는데요. 묘하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가난합니다. 예, 설명하지 못할 만큼 아무리 그렇게 요새 대명천지에 독립유공자가 그렇게 가난하게 갈 수 있느냐로 가는 거는 실제 그들의 삶을 짚어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잠시 얘기의 방향을 선생님 직계 가게로 옮겨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조부님이신 김사범님의 생애 중에서 네. 독립운동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 좀 들려주십시오. 네.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그 홍범도 장군하고 이범윤 선생을 모시고요. 만주에서 독립군을 하셨습니다. 그때 동부 책임자로 나가 계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버님,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할아버님과 아버님 동생 뭐 할 거 없이 몇 분이 독립운동자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죠. 예, 그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친께서도 김산님이시죠. 네.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할아버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운동을 할아버지를 쫓아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3.1 만세운동 때도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옥고를 치렀고요. 1년 옥고를 치렀고 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분과도 독립운동을 해서 평안감옥에 한 1년 계신 적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 관계로 투옥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마 김산님의 함자를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기억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는 8.15 광복 후에 정계에 진출하셔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일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부친께서 국회의원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 조금 들려주십시오.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이승만 대통령 반대해서 그 민주당으로 서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이기붕 씨가 요새 그 야인시대인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기붕 씨하고 계속 그 서대문에서 싸우셨죠. 결국은 이제 그 일화가 이정재가 거기 나옵니다만 이정재가 이천에 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그랬을 때 그때 민주당 인기도 좋았고 아버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시니까 결국 부통령을 하고 자유당의 2인자가 국회의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저희 아버님께 이천으로 가서 무투표 당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당선을 하면 어떠냐. 그리고 뭐 이제 요새 같으면 천문학적 돈과 이런 걸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셨죠. 그래 신문에도 나고 이래서 결국은 이기붕 씨가 서대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죠. 결국 이기붕이 그 제 아버님을 하고 그 싸우기 힘드니까 결국 이천으로 갔다 해서 이기붕 씨가 이천서 그때 당선되고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족사로 보나 집안 분위기로 봐서 선생님께서도 응당 정계로 진출할 꿈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야인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야인으로 있다기보다 아버님이 그 임종을 하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너무나 단호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유언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가 다 돼서 절 부르세요. 그때는 이제 기력도 다 하셔서 그 말씀도 잘 못하실 텐데 국립의료원에 그때 김정래 장관이라고 보사부 장관 계실 텐데 이분이 국립묘지에 모셔다 그 국립의료원에 모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함석헌 선생님 매일 오셔서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시고 그걸 1년을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런 중간에 날 보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뭘 하겠냐? 앞으로 네가 뭘 하겠냐 물으세요. 그래서 주저없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이건 유언이다. 딱 이런 전제를 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손을 이르시는데 손을 꽉 잡으시면서 너는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널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나보다 너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근데 너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협잡성도 있고 응?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넌 안 되겠다. 그거 오늘에 와서 아버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깊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그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다니고 하니까 이것이 참 아버지가 멀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아버님 84년도. 예, 이번에는 답변하기가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피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역사청산이랄까 친일파에 대한 단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네.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친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친일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안중근 의사나 많은 분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 뭐 일제 시대에 그냥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어떤 큰 뜻이 아니라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일제가 저질러 놓은 침략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정말 사이판이나 이런 이름 모를 산하에 끌려가서 철천지안을 잃고 죽어가고 있을 때 600만 명이 끌어가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그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찾겠다고 안중근 의사나 독립투사들은 폭탄을 던지면서 민족의 재단 앞에 목숨을 바치는데 그 독립유공자 반대편에 서서 자기 동포를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나가라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친일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서서 국민을 배반한 자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근래에 뜻밖의 인물들이 친일 사실이 네. 드러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지금 늦더라도 네. 단호한 단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들 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이 가치관이 전도돼서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중요 원인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다음에 나라 민족을 배반하고 돈과 권력을 잡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잡은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회에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누가 정직하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 방향을 조금 바꿔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인 두 인물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 말씀입니다. 네. 그분들의 정치 노선이나 인생 행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어 합니까? 김구 선생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김구 선생님 좀 공부하고 그분이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란 적이 있느냐 하면 그 어떤 민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뭐 사회에서 한다고 하는 그 운동권 학생들
많은 그 지식인들이 모인 데서 얘기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분이고 별 대단한 분이 아니다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있던 분을 내가 가서 내가 통탄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백범 선생을 모시고 백범 선생을 쳐다보면 큰 태산을 보는 것 같다. 앞에 쓰면 태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은 엄청나고 백범 김구 선생을 추모하는 세력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간 단체장의 입장에서나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줄곧 사회운동 내지 국민운동가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정말 어렵다고 느꼈던 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새는 우리 사회가요. 정당한 말들이 그 뒷자리로 숨고 그저 궤변 이런 것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국민에게 그 많이 알리고 실상을 알리고 무엇이 역사의 중요한 문제였냐 하는 문제를 그 알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 가난하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